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어떤 책을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할까요? 정답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지 않는 도끼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때 제일 즐거워요. 보고 싶은 것을 볼 때 제일 즐거워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주장하던 바를 뒷받침해주는 지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최근에 책 두 권을 동시에 읽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는 김훈 선생님의 산문집인 허송세월, 하나는 짐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스토리 설계자. 두 가지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뭐 산문, 에세이, 문학에 가까운 책이고, 이거는 카피라이팅에 관한 책이에요. 셀링이죠. 뭔가를 팔고 영업하고 이런 거를 위한 책입니다. 김훈 선생님의 책은 원래 제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거의 나오자마자 사서 천천히 읽었던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책을 동시에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두 가지를 둘 다 같은 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기에는 다른 게 너무 많다는 점이었어요. 자, 성인이 책을 안 읽는 시대죠. 텍스트입이다 뭐다 지랄은 하지만 사실 책 안 읽잖아요. 책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오히려 책이 그만큼 소수의 취향이 됐기 때문에 텍스트입이니 뭐니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텍스트입이니 뭐니 해도 성인 독서량은 정말 적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독서를 아예 안 했다라고 하고 1년 평균 3.9권 정도 읽는다고 2024년 4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사의 기저에 깔린 관점은 결국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책을 안 읽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책이라는 게 이런 책이냐, 이런 책이냐,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웹소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웹소설도 사실 그러면 책이잖아요. 글자로만 적혀있는 컨텐츠를 책이라고 했을 때 웹소설도 책이잖아요. 그럼 그 책은 왜 쳐주지 않는 걸까? 무협지도 책이고 웹소설도 책이고 문학도 책이고 산문도 책이고 이런 셀링에 관한 영업에 관한 책도 책이고 제가 가장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정말 학급 자기계발서도 책이고 정말 좋은 자기계발서도 책이에요. 주식 투자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책이고 전공서적도 책입니다. 그럼 그 책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성인이 책을 안 읽는 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책이라도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책이라는 컨텐츠의 제일 장점은 뭐냐 하면 책이 그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가장 능동적인 지식 습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내가 학습을 할 때 비디오도 그렇고 아니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재생은 계속 되고 있어요. 라이브로 강의를 듣더라도 수십 명의 강의생 중에 한두 명이 딴청을 피운다고 해도 아니 절반이 딴청을 피운데도 강의는 재생됩니다. 하물며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죠. 그럼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슈카월드나 이런 정보성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그거를 정말 풀로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틀어놨다 딴 생각도 했다 카톡 오면 핸드폰도 봤다가 잠깐 끊었다가 그렇게 보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을 때 인터넷 강의를 하나 봤을 때 내가 놓친 것도 있고 빼먹은 것도 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근데 책은 어찌됐든 나의 집중이 재생 버튼이야. 어찌됐든 집중을 해야지 이 정보가 재생이 돼요. 내가 집중을 끊는 순간 책은 멈춰요. 어떤 유튜브나 강의나 이런 것과는 가장 다른 차이점인 거죠. 내가 집중을 해야 얘는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내 머리로서 이 정보를 해석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는 과외에 가깝죠. 그게 책의 중요성이고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단순히 문장이나 글자나 어휘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문맥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단순히 텍스트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아니라 상황 해석 능력도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땐 그나마 책이라는 거죠. 책과 멀어질수록 문맥,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 봐도 그 본 글과 전혀 엉뚱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고, 회의 같은 데서도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이 대화의 맥락을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맥락을 읽는, 추론하는 능력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그 문제의 일정 원인 중에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책을 읽으면 맥락을 다 읽고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뭐든지 예외가 있고 퍼센트 적용되는 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얻는 사람도 있고 못 얻는 사람도 있고 대략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책은 가장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율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를 비하할 때 쓰는 것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요. 물론 이게 너 맥락 못 읽어, 너 바보야 라고 하면 그건 나쁜 거지만, 맥락을 잘 읽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든 자신의 능력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을지 파악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맥락을 빨리 읽는 사람이 좋은 위치를 선점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높으니까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책이라도 읽으면 맥락을 읽는 능력이 높아지는가? 안 읽은, 정말 한 권도 안 읽은 사람과 많이 읽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맥락을 읽는 능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지혜로우며 맥락을 읽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죠. 이런 책만 수백 권을 읽은 사람과 이런 책만 수백 권을 읽은 사람. 이 책의 내용은 뭔가를 팔 때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그냥 책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셀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해야 되고, 그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하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모든 이 책의 초점은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있어요. 그에 반해 이 책은 너무나 신변잡기적입니다. 김훈이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꽤나 대문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고 사회를 보는 시선이 꽤나 날카롭고 냉철하고 문장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문호가 이제 노년이시거든요. 늙음하게 느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글로 풀어낸 거야. 밥에 대한 이야기,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것저것. 정말 신변잡기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송곳으로 찌르고 있다라고 치면 이 책은 사회 전체를 훑고 있는 책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수백 권 읽은 사람이랑 이 책을 수백 권 읽은 사람이랑 그 방향성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좋은 독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변신이라는 책을 쓴 프란츠 카프카,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책이라는 컨텐츠를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 고정관념이나 내가 모르던 곳이나 그 미지의 이 머릿속에서 얼어있던 그 영역을 부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부술 수 있을 때 그 책이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책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가 깰 수 없는가? 그리고 이 책이 도끼인가? 도끼가 아닌가? 얼어붙은 바다를 깬다는 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가는.
자, 도끼인가 아닌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통찰의 지점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찰의 지점보다 강력한가, 강력하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면 이 둘로 나눴을 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는 책. 두 번째, 얼어붙은 바다를 깨진 못했지만 날카로운 도끼인 책. 얼어붙은 바다를 깼지만 날카로운 도끼는 아니고 그냥 막대기 정도인 책. 얼어붙은 바다를 깨지도 못하고 도끼도 아닌 책. 이 네 가지.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요? 어떤 책을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할까요? 정답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지 않는 도끼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때 제일 즐거워요. 보고 싶은 것을 볼 때 제일 즐거워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주장하던 바를 뒷받침해주는 지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의 인식의 바다가 깨지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인식의 바다가 깨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는 더 심해지는데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거나 도망갑니다. 아니면 적으로 치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그겁니다. 내 인식의 바다를 깨지 않지만 날카로운 도끼인 책.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이 도끼를 다른 사람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책들만 열심히 읽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다독가들이 바로 이 부류예요. 자신의 바다를 깨지 않는 날카로운 도끼만 수천 수만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망난입니다. 지적 망난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내 바다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접근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도끼를 던지면서 그들의 목을 내려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반대에 대해서 적이고 멍청한 새끼고 위험한 새끼고 악마화를 잘 시키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막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책은 카프카가 말했듯이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는 책이죠. 내 생각이 부서짐과 동시에 새로운 통찰이 되는 예리한 도끼가 되어주는 책. 근데 이런 책만 계속 읽으면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줏대가 없어져요, 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일관적 관점은 존재하기는 해야 되죠. 어느 정도의 나만의 얼어붙은 바다가 존재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위에 서 있지.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도끼가 들어왔을 때 구멍 정도는 나서 물속을 바라볼 수는 있어야지 사상이 조금은 유연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가능한 지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괜찮은 책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용자 입장에서. 이제 나머지는 도끼조차 내지 못한 책. 개인의 관점인 거예요. 나한테는 일단 도끼가 되지 못했어요. 이 책은 그냥 몽둥이 수준이야. 몽둥이면 다행이지. 뭐 막대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막대기가 내 얼어있는 바다를 깨려고 시도는 하는 책이야. 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렸어. 근데 깨지는 못했어. 이게 제일 별 의미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딱히 내 생각을 깨지도 못했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내 생각만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막대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무의미하고 볼품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었을 때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죠. 그럼 반대는 뭐냐 하면 내 얼어있는 바다를 깨려고 하지 않고 내 얼어있는 바다를 도와주는 막대기 정도? 이 막대기는 내가 쓸 수 있는 막대기인 거죠. 다른 사람의 얼어있는 바다 정도는 두들겨 볼 수 있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무기고에 집어넣을 수는 있죠.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어디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책을 네 부류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결국에 제일 좋은 거는 내 얼어붙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도끼가 되는 책과 내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가 되는 책을 황금 비율로 읽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면 다른 이와의 토론을 했을 때 나의 관점을 지키는 무기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이 날카롭고 통찰이 있고 받아들여질만 하다면, 합당하다면 내 바다에 어느 정도의 구멍을 낼 수는 있는 것을 허락할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넓이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들보다 이 자기의 얼어붙은 강을 지키는 도끼만 수천 수억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다가 되게 공감되는 구절이 딱 있었는데 김훈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허송세월 284쪽에 나온 글인데 이 세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세계와 인간을 대하는 마음에서 겸손과 수줍음과 조심스러움을 갖출 수 있다. 겸손과 조심스러움을 상실한 태도가 이 불완전한 세계 위에 지옥을 완성한다. 이 지옥의 이름은 파시즘이다. 자기의 의견만 뒷받침하는 책들만 수천 수만 권을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상향이며 이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 같은 새끼들이고 악마 같은 새끼들이고 모두 도끼로 목을 쳐야 되는 새끼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성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옥이고 파시즘이라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가장 갈 수 있는 그 지향점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그 조심스러움이에요. 그 지점에 다가서는 것이 이상향이에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그걸 깨달으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이거를 바꿀 순 없겠구나. 회복시킬 순 없겠구나, 이 세상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뭐 책을 읽어라 마라에 대한 영상은 아닐 것 같고 우리는 어떠한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할까? 우리가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